아마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 총정리. 우리 암 환우분들이 또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암 환자에게 어떤 영양제가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천연 영양제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 영양제라 하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정 성분만 아니라 식품의 모든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분만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서 우리가 또 비타민 같은 경우도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함께 또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통으로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천연 영양제는 또 합성한 영양제보다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성 영양제는요, 화학 구조로 합성하여 만든 영양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학 공정을 거치고 대부분 단일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영양제를 이르는데요. 천연 영양제보다는 흡수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생체 활성도 효과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천연 비타민은 곡물과 채소에 비타민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출하거나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비타민제고요. 합성 비타민제는 주로 이제 원료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을 가지고 만듭니다. 아스코르빈산이 이제 비타민C 원료가 되는데 옥수수 녹말과 오수수 당의 발효 공정을 거친 뒤에 휘발성 화합물을 첨가해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필름을 만드는 유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해서 또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합성 비타민제가 천연 비타민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걸 또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오늘날 생산되는 비타민제의 대부분이 거의 합성 비타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0% 합성 물질이거나 아니면 이제 합성 물질의 천연 재료를 한두 가지 섞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이제 아스코르빈산 100%거나 아니면 이 아스코르빈산에 이제 아세로라나 허브가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는 거죠. 천연 비타민은 당연히 이제 천연 식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풍부한 비타민 나무 열매나 뭐 감귤이나 뭐 이런 데서 추출하고 정제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합성 비타민이 분자식은 천연 비타민과 같지만 천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가 소량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비타민의 본래 효능을 떨어뜨리고요. 또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차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천연 비타민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천연 소재를 다량 확보해야 하고 또 추출과 정제 과정을 거쳐서 또 까다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C 1000mg을 얻으려면 34개의 감귤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합성 비타민은 대량으로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싼 장점이 있는 반면에 흡수율이 떨어지고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영양학회에서는 그 비타민을 별표를 매기거든요. 그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별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수입되는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별표가 1개 내지는 2개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100% 천연으로 만든 비타민은 별표가 4개에서 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섞은 경우에는 별표 3개 뭐 이렇게 해서 차별이 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가격 차이도 납니다만 우리 암 많은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비타민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차이를 비타민 종류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보다 혈장에서 1.3배의 흡수력이 높은 걸로 나왔고요. 백내장이나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도 합성 비타민 C보다 천연 비타민이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또 논문이 있고요. 비타민 E는 논문에 따르면 간에서 천연 비타민 E가 합성 비타민 E보다 흡수율이 2배가 더 높다.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국제저널에 따르면 매일 합성 비타민 A 1만 IU 이상을 섭취하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논문이 있고요. 또 합성 비타민 자체가 일부 사람에게 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천연 비타민 A는 합성 비타민보다 독성이 적고 혈중 흡수율이 합성에 비해 1.5배가 높다는 또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천연과 합성 사이의 흡수율이나 혼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0 IU 정도, 특히 이게 햇볕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꼭 챙겨 드시게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또 논문을 보면 이 합성 비타민 D를 섭취할 경우에 신장 결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또 논문이 있으니까 또 많은 양을 장기간 드시는 것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이 좋다고 과다 복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따르고요. 편리를 위해서 이제 주사로 맞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또 이제 주사제가 또 비타민제가 많이 또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맞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이것도 조금 알고 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용량 과다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또 부작용이 따릅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관절염, 기형 형성, 혈중 지방 수치 증가 이 부작용이 따르고요. 비타민 B는 중독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빈맥과 항달이 있고요. 비타민 C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석회 침착과 고혈압 또 치아 손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은 삼가셔야 되고 고용량으로 주사로 쓰는 경우도 저는 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암 많은 분들은 합성 영양제보다는 천연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비타민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합성 비타민보다는 천연 비타민을 드시라는 겁니다.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결과를 가지고 나와 있는 논문을 보더라도 합성 비타민은 암 예방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타민을 천연으로 적당량을 또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